불상타로의 타로강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. 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물상으로 보는 이 타로라는 것은 결국은 키워드 방식에서 약간의 어떤 조금 확장돼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조금 넓게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좀 확장이죠, 확장성.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키워드로만 우리가 이제 보통 타로를 처음에 입문하셔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딱 펼쳐지는 순간부터 벌써 키워드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내가 평상시에 외웠던 그 카드 중심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리딩을 하려고 하는 게 벌써 이렇게 딱 짜져 있죠. 그러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스토리텔링 자체도 많이 막힌다는 거죠. 뭐 이렇게 3카드가 있을 때도 1번, 2번, 3번 어떤 순차적으로 가지만 이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냥 1번, 2번, 3번 이렇게 가다 보면 리딩도 산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원활한 또 매끄러운 상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물론 그런 그 키워드를 아셔야 상담을 한다거나 이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키워드를 알아야 어떤 이 카드의 주 내용을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깊어지겠지만 이것도 이게 깊어지면 결국은 이 키워드 중심의 이 뭐랄까 상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타로를 하시는 분들의 제일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워드 방식 공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저 또한 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현재 와서 물상 쪽으로 이렇게 타로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유튜브에는 많은 또 타로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타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어떤 그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키워드 자체도 그림에서 발생이 된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물상적으로 이 그림의 어떤 이 타로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림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그림 자체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의미를 조금 더 캐보자 싶어서 많이 그렇게 연구도 해보고 하다 보니 조금 저도 이제 이 타로를 보는 관법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의 어떤 감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이렇게 쉽게 보는 경향도 많죠. 근데 타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. 좀 되게 난해한 질문도 있고요. 어쨌든 이 물상으로 이렇게 타로를 보면 키워드하고 다른 부분은 되게 확장돼서 볼 수 있고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물상으로 보면 키워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키워드는 한계가 있는 거죠. 이 78장의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뭐 카드 하나에 3-4개씩을 만약에 그거를 다 외운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많은 것을 어떻게 외우겠습니까? 그래서 키워드도 알면서 그 카드 자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그 카드에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그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결국 이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냥 그림일 뿐이죠. 이 카드에서 그려지는 그림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. 이 그림이 진짜 살아있을 때는 언제냐? 당연히 질문을 받았을 때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78장이라는 이 우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질문이 살아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질문을 잘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상대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를 잘 잡아서 스프레드를 한 상황에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질문에 의한 그 카드 내용이 스프레드된 이 카드의
내용이 왜 저 카드가 나왔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물상 3카드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 검의 여왕과 에이스 펜타클과 이거 뭡니까? 완지 2번. 서로 어떤 사원수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이제 컵이죠. 컵이라는 어떤 사원수 요소가 빠졌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타로를 보는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. 그냥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이 카드의 어떤 그냥 자체의 키워드를 만약에 놓고 읽는다면 질문을 뺀 상태에서 물론 뭐 검이라는 건 자체가 여왕이기 때문에 어떤 직위적으로 봤을 때 높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카드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. 왜?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. 왜? 왜? 질문을 없기 때문에. 질문이 들어가지 않는 카드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다 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질문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 이 카드는 효력이 나타나고 힘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검 카드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키워드로 봤을 때 뭐 생각이라든지 뭐 사고, 뭐 공부, 갈등 이런 이성적 머리로 하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나타나는 게 사원소득의 검 카드죠. 마찬가지 이 펜타클 자체도 또 돈이라는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재물 또 어떤 쾌락이라든지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나타나는 게 이 카드고 또 완지라는 것은 어떤 불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적으로 확장하고 어떤 창조적인 게 열정과 어떤 기획적인 거 내가 몸으로 이루어지는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이 질문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이 카드가 어떤 중심에 어떤 이론적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조금 더 카드에 접근하는 방식이 또 쉬울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카드의 어떤 그림의 어떤 전체적인 숨은 그림 찾기를 만약에 한다면 질문을 떠나서 질문이 없습니다. 지금 이 카드의 어떤 그냥 흐름을 본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이 카드 가운데 있는 무슨 카드입니까? 그렇죠. 펜타클 에이스죠. 에이스를 중심으로 양쪽 카드를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현재는. 왜? 좌우가 지금 대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상황이라는 걸 빨리 이 상담자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결국은 이 카드의 어떤 중심은 거울 메소드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거울 메소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보는 카드의 어떤 질문의 내용 또 스프레드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.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걸 쓴다? 거울 메소드. 가운데 카드를 가지고 양쪽 대칭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타로를 질문에 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뭔가를 질문이 없지만 이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의 중심적인 부분은 아주 고든 자세죠. 그럼 우리가 이제 칼이라는 것은 아까 생각, 사고, 공부, 갈등, 뭐 이런 사고적인 부분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여기서의 지금 상황이 만약 공부라고 했을 때 검을 공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됩니까? 지금 퀸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든지 뭐 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금 이 가운데에 그 펜타클을 중심으로 대칭을 했을 때 자, 이 양쪽의 카드들은 누굴 향해 있습니까? 가운데 카드를 중심으로 지금 뭔가를 이 동전의 크기, 동전의 손 모양을 다 보고 있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카드를 전체로 볼 거냐, 묶어서 볼 거냐가 또 중요합니다. 그러면 현재는 지금 뭘 왜 묶어야 되냐? 이 방향 자체의 손 모양을 잘 보시면 손이 표시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. 그래서 이 카드는 하나로 묶여진 카드다라고 보세요. 연결된 이 카드 자체가 이렇게
가운데로 연결된 카드에서 이쪽에 주 결과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가운데로 오면서 가운데 카드 동전 에이스로 오면서 손이 더 확장이 됐죠. 확장이 되면서 돈이라는 이 펜타클이라는 주 목적이 여기서 이 어떤 이 손에 의해서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를 보고 있을까? 그럼 이 두 카드는 하나로 연결되지만 이 두 카드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. 뭐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. 자, 손이 이쪽 가운데 다시 말하자면 대칭을 하면서 이 두 카드는 하나의 원 카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손의 모양을 자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. 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손의 크기가 확장이 되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가운데를 향해서 이 카드가 하나가 되겠죠. 뭔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.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. 자, 결국은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지금 완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완즈 2, 완즈 2번은 이 성 너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. 뭔가를 들고 여기도 뭔가를 들고 있죠. 동전을 들고 있고 이거는 지구본을 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완지의 이 사람은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. 성 안에서 이미 내가 취한 뭐 어떠한 어떤 그게 뭐가 될지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미 뭔가를 하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. 누구한테? 이 완지의 사람한테. 그래서 이 완지의 사람은 이걸 가지고 멀리 지금 이 동전을 향해서 아니면 이 성 밖의 어떤 여기서 상대가 제시한 내용에 들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또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숨은 그림을 찾을 때 물론 질문을 받아야겠죠. 이 카드가 중심이 어떻게 좌우대칭이 되는지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어떤 손짓이라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 질문에 잘 맞추다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. 그 답의 어떤 근접점은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질문에 대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자, 이제 뭐 출근할 시간이라서 아침 일찍 또 이런 걸 잠깐 올려드린 거니까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타로를 하시는 어떤 그 목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진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